아닙니다. 제가 예. 압수수색을 한 달이나 늦추고 휴대폰 아직 압수수색 안 한 거 이런 것들로 보면 예. 다 곳곳에서 수사가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검찰이 다 밖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JTBC 보도에도 나왔지만 예. 지금 뭐 이 공개 소환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뭐 저희 문제도- 보도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방해받고 아파서 공개 소환을 못 한다면 그 경우가 맞지가 않죠. 태광그룹 그 어머니도 아팠는데 다 공개 소환했고 80대 노 휠체어 타고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거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권 전체가 그냥 압박을 하고 거기다가 그 군중 집회를 통해서 또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검찰이 사실 이걸 수사에 있어서 예. 수사방해라고 안 느끼겠느냐. 근데 군중 집회 압박은 뭐 여권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어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이 시민들의 이걸 항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게 정상적인 어떤 뭐 절차다 뭐 이런 걸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시민들의 항의를 군중 집회를 통한 압박 이렇게 약간 폄훼하는 건 저는 예. 이게 여야를 떠나서 전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절박한 얘기를 하면 일단 나랑 생각이 틀려도 한번 들어줘야 됩니다. 물론이죠. 저희 이게 뭐가 있나? 왜 저렇게 진짜 울분을 가지고 있을까? 예. 저는 그 점을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5만 명이냐 200만 명이냐 이 싸움이 저는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뭐 자연스럽게 제가 제시했던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논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그럼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5만이냐 200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 그 서초대로에 나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찰이 과연 거기에 그러면 뭐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국면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또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니까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국민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집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그 자체로 존중을 해줘야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그 행위들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국민 저항권 차원으로 나와서 집회를 하는 거하고 지금 이것은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권이 전부 일제히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이 모여있는 시민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나왔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지금 뭐 이 집회가 됐든 10월 3일에 집회가 됐든 다 정당들이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서 그쪽의 어떤 이 모임들을 후원을 하든 동원을 하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집회를 보면서 이게 검찰 개혁하고 조국 수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결합을 시켜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거고 그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자 이 얘기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사실 같은 이 국가 권력 내의 특정 이 공권력 기관을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당은 완전히 자유로운가?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막판에 토론이 뜨거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박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많고요. 그 촛불 들고 다니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 부정할 이유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부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딱 2번 봤어요. 제일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규탄 시위요. 그때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2번째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민중이 자발적으로 여하튼 결속해서 어떤 흐름을 형성하면서 제도 밖에서
크게 보면 헌법제도 안에 있지만 정치제도 밖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홍콩 사태나 우리 6월 민주항쟁처럼 집권 세력의 무능이나 횡포, 독재 이런 거에 대한 저항 수단이거든요. 근데 묘한 거는 그 2004년 이제 탄핵 규탄 촛불 집회는 야당에 대한 거였어요. 야당을 규탄하고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였고, 이번도 검찰과 야당을 규탄하고 그 조국 장관과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였어요.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자유한국당도 사람을 많이 모아 보려고 10월 3일 날 많이 모아 보려고 지금 열심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왜 사람들이 당적과 무관하게 저렇게 대규모로 모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못 모이지? 왜 뭐 인증샷 찍으라고 이렇게 오다까지 내리면서 동원을 해야지만 사람이 모이지? 이걸 한번 살펴보셔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우선 10월 3일 집회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총이 주최하는 것이고요. 한기총이 주최해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희 당은 아마 마이크도 안 잡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유한국당이 관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근데 안 되고. 지구당에 그 공문 내린 거 보니까 아니, 참석할 사람은 우리 당의 집회에 별도로 참석하라는 거예요. 광화문 다른 집회는 집회예요? 광화문 집회는 한기총이 주도하는 겁니다. 여러 집회가 다 나와서 하는 겁니다. 연합 집회시구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나왔을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진영 대결이 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했는데 조국 장관이 나가면 대통령이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 정권에 타격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이 정권을 지지해 주자. 그런 생각으로 나왔을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간혹 어떤 사건에는 국민의 박수를 받는 수사를 하지만은 우리 전체 국민의 눈에 비친 검찰은 정말 개혁의 대상이고 검찰 간부들 온갖 사고 다 쳤지요. 그다음에 뭐 수사 받아본 사람 다 알잖아요. 이러니까 검찰은 약간 악의 집단처럼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거지요. 검찰 이거 손 좀 대보자. 근데 이게 묘하게 순전히 검찰에 관해서만 개혁하자고 들고 나오면 괜찮은데 조국 사건을 좀 누르고 덮으려는 의도가 보여서 이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검찰은 적폐 수사할 때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수사 못지않게 엄청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창훈 검사라고 오죽하면 검사가 뛰어내렸겠어요. 새벽 7시에 어린 자녀가 있는 방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일반인도 잘 하지 않는데 수갑 채워서 법원 이동하고 이때는 아무 말씀도 안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 거기 촛불 들고 나왔던 분들 비롯해서.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의 의지도 들어있지만은 이것이 진영적인 성격, 편드는 성격 이것도 같이 섞여 있는 집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 일이 될 때는 조호영 의원님이 싸우셔야죠.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하고 공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먼저 싸우시고요. 아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 건데 다. 그런데 검찰이 잘못한 이 건데. 사건을 소위 촛불 집회를 조국 수사를 하지 마라. 잘못됐다. 이런 걸로 바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경강부회라고 제가 보는 거죠. 좀 이 집회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집회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게 된 거는 첫 번째는 사실에 관한 문제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제가 이제 뭐 인터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글도 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저도 그랬으니까요. 혼자서 기사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저거 사실인가 하고 조국이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건 또 아니고 이렇게 쌓이는데 나만 혼자 그런 건가?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되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 한 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나만 이런 건지 나만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다. 저희 당원이 시골에 저희가 논산이니까 좀 시골입니다. 60대 아줌마 당원이에요. 200만 명이냐 5만 명이냐고 어떤 기사 밑에다가 댓글 하나 달아놨어요. 카톡에다가.
이게 200만 5만이 뭐가 중요하냐. 200만에 이게 피눈물이 모여 있는 거다. 정말 한 달 동안 정말 나는 너무 억울했다. 근데 이게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아주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냥 정책에 반대하고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또는 뭐 우리 정권 또는 당을 뭐 옹호하자 이런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생업 때려치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전국에서. 자,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탄핵 때 그다음에 뭐 광우병 집회라든가 이번에 국정농단 집회 자발적으로 정당의 조직적 동원이 아니고 국민들이 모이게 된 데는 다 본질적으로 주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왜 내 권리 침해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탄핵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인 주권적 이 침해를 했던 거예요. 국정농단도 아니 대통령한테 당신이 공개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라고 그랬더니 왜 최순실하고 나눠 가죠? 이 문제가 근본적인 걸 자극한 거거든요. 이번에도요. 이렇게 인식 잠깐만요. 차이가 크고 아니, 이 민심을 차이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르게 토론하는 대하느냐고 거예요. 저도 지금 또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우선 말을 가장 끝내게 좀- 기본 예, 말 끝내게 해드리죠. 말을 끝내게 해주세요.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예. 차이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다른지를 한번 들어주시고 또 그걸 즐겨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야 생각이 비슷해져요, 나중에. 좀 짧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주권 행위에 대한 침해 요소,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게 아니고 이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정치 행위에 의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있는 이 과정이 어떤 검찰의 수사 행위로서 이게 중단되거나 뒤틀릴 수 있다. 이거에 대해 충격을 받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한번 그게 100% 동의는 안 하시더라도 그런 정도를 한번 예. 감안하시고 좀 토론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 주권이라는 말씀 잘 하셨는데 대통령한테 국민이 권력을 위임할 때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인사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국회에 인사청문회제도도 두고 또 여론도 듣게 돼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뭡니까?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야 이렇게 기본적인 양심과 염치가 없는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억지로 앉히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지금 사안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검찰이 나서면 안 되죠. 자, 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위에 검찰이 있는 그거는 국민이 나서야 고발이 된다 됐으니까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자, 예. 국민 주권이라는 거를 광장에 나온 자기 지지층의 시민들만 주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는 다수도 있고요. 여론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민심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라는 게 국민 주권의 개념이지 어떻게 광장에 나온 사람들만 주권을 상징을 하겠어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대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민심의 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 나온 것도 이 1년의 사태를 둘러싸요. 그 밑으로 나온 것만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당 집회에 우리 당원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는 사람들 전화가 하도 많아서 우리 예. 사무실에서 버스 3대를 버스비를 받고 예약을 해줬습니다. 우리 당원 요번에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런 정도니까 또 다른 민심은 조국을 임명하고 강행하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분노가 10월 3일 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촛불 민심하고 어떤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 예. 아까 이제 진영 논리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 순수한 주권자의 행위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가 지금 문명화해서 승자가 패자를 죽이지를 않고 그냥 권력만 잃는 이런 문명화된 전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영으로 나눠서 서로 간에 대립하는 거는 민주주의 하나는 불가피한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제일 개탄스러웠던 게 언론인들이 펼치는 진영 논리 비판론이에요. 진영 논리요. 처음에는 진영이 있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명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9월 한 초까지는요. 야당, 근데 거의 모든 언론사 그리고 검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조건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 유지가 되고 조국 지명 찬성이 40%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높지? 이렇게 한 달 동안 8월 내내 어마어마한 보도량을 쏟아내면서 99%의
보도가 다 조국 일가를 비난하는 거였는데 뭐지 이게? 이 정도면 80대 20, 90대 10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그거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진영이 없었어요. 오로지 일방적으로 모든 입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조국을 욕하기만 했어요. 진영이 형성된 것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그때 이제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 하셨는데 저는 조국 장관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잘 알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 떨어지는 거예요. 뭐 돈을 뭐 10억이 왔다 갔다 그러고 뭐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러고 컴퓨터에서 파일이 나왔다 그러고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내가 조국을 잘못 봤나? 이게 모두 진실일까?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저 나름으로 동양대 총장님한테 전화했다고 혼났는데요. 저 무슨 시나리오 제시한 적도 없고 압력 넣은 적도 없어요. 그냥 잘 알던 분하고 걱정하면서 통화했어요. 그냥 그런 건데 그렇게 막 취재를 하고 언론 보도 이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다 사실은 아니구나. 일부 사실도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9월 초순 들어서 진영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진영이 막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내내 조국 진영은 없었다. 9월 초순 들어서 비로소 조국의 진영이 생겨났다. 그리고 최초의 반조국 진영과 지금의 조국 진영 사이에 장외 대결, 국회에서의 싸움, 언론 보도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논리가 왜 나빠요? 아니 그거는 언론에서 칼럼 쓰는 분들이나 지키시라고요. 아니, 저는- 주권자들 보고 시민들 보고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 이것만큼 멍청한 말이 없다고 봐요. 아니 저는 예.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진영 논리는 선과 악, 정과 사를 무시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러다 그래야 되는데 진영이 형성되면 소속된 진영의 주장은 잘못돼도 옳다고 하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첫째 배격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의 본질이 싸움이고 가치 배분을 둘러싼 정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본령은 또 국민 통합이고 합쳐야 하는데 예. 이것을 진영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진영 대결이 괜찮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상 정신적인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진영 논리 뭐 정치는 어차피 진영이 불가피해요. 진영이 어떻게 싸우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진영 그 논리의 하나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소위 우물에 독을 치는 그 오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너 이 의견에 찬성하지 찬성하면은 찬성하지 해놓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라는 두 가지 논리가 결합되는 하나의 지점인데 그 서초동 집회 제가 그 쭉 장면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거예요. 검찰, 언론, 야당이 합작을 해서 지금 이 조국을 죄도 없고 문제도 없는 조국을 폄하해서 낙마를 시키려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타격을 주려고 한다. 이 정치 논리로 지금 이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정치 논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이죠, 사실. 그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라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아니고 하나 제가 더 하나만 더. 토를 그러니까 날게요. 하나만 더 토를 제가 날게요. 맞아. 예. 우리 두 분은 또 진영에 속해 계시고요. 우리도 진영에 속해 있어요. 우리들 각자는 어떤 진영을 선택해서 거기서 해도 돼요. 손석희 앵커만 진영 논리를 안 따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언론 자체가 이미 진영에 다 속해 있어요. 대부분의 언론이요. 그러니까 그게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영 논리는 나쁩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진영 논리예요. 지금. 진영 논리 안 그래요? 솔직히. 아니 진영 논리가 필요한데 그 진영 논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뭐 여기 있는 분들이나 언론을 탓하기 전에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다 통합을 하고 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듣고 다 좋은 거룩한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대통령이 진영의 대표로서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예, 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면서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 네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달 가까이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대체 그러면 출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검찰이 뭐 어떻게든 결론은 낼 테고 그 결론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지어져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짤막하게라도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선은 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금 37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짤막하게 좀 말씀하시면 출구는 예. 헌법과 법 체계 안에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수사를 빨리 결론을 내고 예. 법원 판단을 받아가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 있는 조국 장관의 신상은 입건되었다든지 혹은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든지 기소하게 된다든지 어느 단계에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기소가 되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금까지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직위 해제를 다 합니다. 마지노선은 기소이고 그 이전에 검찰 출두라든지 입건 정도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든지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나머지 지금 이 과정에 제기된 사법개혁 논란 이것은 이것과 섞지 말고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의 가장 아쉬운 것이 검찰에게 일단 힘을 주고 나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검찰개혁은. 예. 적폐청산할 때 검찰을 이용해서 그렇게 쾌재를 불러놓고 이제 사냥이 끝나니까 너희들 권력 내놔라. 이것이 역대 정권이 늘 정권 초기에 상대방 진영 적폐 수사할 때 검찰 쓰고 비대해진 검찰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개혁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 점에서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께 저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님 말씀에 이제 일부 공감하는데요. 진짜로 2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잘못했어요, 사실은. 그 말씀 맞습니다. 적폐 수사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명령, 뭐 이것 때문 이게 이제 이유가 됐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의제가 약간 좀 부진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가면 우리 주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 개혁 못 합니다,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칼 써놓고 이제 이 칼 버린다?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조국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동력으로 검찰 개혁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수사 문제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 그 청문회 할 때 제가 윤석열 총장한테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었어요. 그 질문지도 많이 준비해서 서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야당의 의혹 때문에 사실 다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 끝나고 났는데 윤 총장께서 이제 아마 법사위원들한테 쭉 전화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못 드렸다. 그 야당 의혹 방어하느라고. 근데 이 말 꼭 좀 한번 새겨주시라고 드린 말씀이 검찰이 정의를 세운다. 이 욕심 버리셔야 된다. 이 한마디 꼭 드리고 싶다. 제가 이거 청문회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조직에 충성하면 안 된다. 헌법에 충성해야 된다. 총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자기가 윤 총장이 총장이 되면 그 검찰이 성과주의가 있습니다. 통계를 냅니다. 몇 건을 했고 몇 건이 무죄고 유죄고 이 통계를 내는데 사실 이 통계를 없어야 검찰이 그 힘을 뺄 수 있다. 또는 과잉 수사를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다양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알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이번 사건에서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사하실 때 진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셔라. 하지만 이 수사 결과 그렇게 해서 생기는 정의 이거를 검찰이 책임질 생각하지 예. 마시고 알겠습니다. 수사를 사실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가시고 예. 정의 세우는 거는 이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맡기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맡겨두면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거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